이낙연 전 당대표님은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3분인가요? 4분인가 하셨죠. 그리고 전라남 도지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총리로 발탁해서 대한민국 총리를 하셨고, 총리할 때 국회 답변을 정말 시원시원하게 잘 하셔서 많은 또 인기가 있었죠. 또 그 여세로 또 총리를 마치고 우리 당의 당대표도 하셨고, 또 대권에 도전까지 하셨던, 그야말로 우리 민주당 속에서 온갖 영광을 다 누리고 기회를 다 가졌던 그런 분이다. 그런데 당내 경선에서 대선 후보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인정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똘똘 뭉쳐 앞장서 주셨다면 지금쯤 차기 대통령 영순이 돼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불복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비서실장이 윤석열 지지선을 하고 가버렸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하, 이 대선은 지는구나. 분열하면 제게 돼 있거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선언하고 가는 비서실장을 말렸습니까? 안 말렸잖아요. 수많은 자기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떠나가고 단체를 만들어서 행동할 때 한 번이라도 말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 윤석열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 그런 의심을 합니다. 그때 의심했습니다. 저는 이낙연 당대표를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분이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온화한 성품. 제가 시장할 때요, 이낙연 당대표한테 서운한 것도 좀 있지만 또 굉장히 고마웠던 사건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전당 여러 군데 하려고 하다가 결국 오랜 논의 끝에 다 없어지고 남영동 대공 분실이 박종철 군이 고문치사 당한, 고문받다가 숨져간 그곳을 민주주의 기념관으로 해서 정리하고 끝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3.15 기념식 때문에 우리 창원 마산에 오셨을 때 만나서 이동 중에 차를 같이 타고 이낙연 총리님께 우리 마산의 3.15 정신을 이야기하고 부마항쟁을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 정당이 마산에 세워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기념식 축사에 일부분을 수정하셔서까지 그런 각 지역의 그런 민주주의를 기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제가 적극적으로 행안부와 청와대와 총리실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마산의 민주주의 전당이 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와 우리 시비가 합쳐졌는데 그렇게 민주주의 정당이 세워지게 됐죠. 그때 도움을 주셨던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굉장히 고마워하고 꺼져가던 민주주의의 핵심 기념관이 우리 창원 마산에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큰 박수를 지금 보내고 있고 또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낙연 우리 당 전 대표님의 이 행보를 보면서 또 어마어마한 실망이 있는 거죠.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우리 이낙연 대표께서 이렇게 엉뚱한 길로만 지금 가고 계신가, 너무 안타깝다. 대표님의 그런 주변 참모들 중에 자기 개인 욕심 때문에 대표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그때 경선이 마치자마자 윤영찬 의원이 대표에게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서 승복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 그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윤영찬 의원이 이낙연 대표를 망친 주범 중에 한 명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그때 소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는 갖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전해지는 것으로 봤을 때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데서 큰 실망을 갖습니다. 어떤 경선도 완벽하게 깨끗한 경선 없고 완벽하게 표한 경선 없습니다. 그러나 진 사람은 승복해 줘야 되고 승자를 축하하면서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4년 5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 중간에 총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숱한 기회들이 또 주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승자를 축하해 줬던 패자는 바로 차기에 가장 강력한 유력한 대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길을 갔었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어려운 위치에 있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당을 만들겠다는 이낙연 대표의 이런 모습은 너무나 망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초라한 모습이 아닌가. 국민들의 민심에는 동떨어진 자기만의 구름 위에 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당을 만들어 나가서 부분적으로 성공했지만 궁극적으로 실패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런 말을 안 했습니까? 심리도 못 가서 발백이 난다. 좀 하다가 실패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 앞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간 님은, 이때 나를 버리고 간 님, 나가 누굽니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버리고 간 님은 누굽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낙연 대표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고언을 드려야 됩니다. 대표님, 전 대표님, 민주당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다시 마음을 바로 잡아 주셔야 된다. 그리고 당의 원로로서 당에 더 헌신하고 기여해 주셔서 당의 새로운 미래가 되어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또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또 김부겸 전 총리, 뭐 신당을 만들 것이다. 중간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전 총리 3명이 연대해서 뭘 할 것이다. 제가 그때 모 방송에서 이런 말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른들이 어떤 어른들이냐? 그 어른들이 신당 만들고 당 깰 어른들이냐? 만약에 그렇다면은 정계 은퇴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 그 말씀 드렸어요. 3살 먹는 애도 알 수 있는 미래를 왜 지금 이러시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저는 특히 이낙연 전 대표님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거는 비난이 아니라 오히려 간곡한 충언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당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 주십사 하는 간곡한 그런 부탁의 말씀을 후배로서 드립니다.